안녕하세요. 깨알 역사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거지처럼 살다가 드라마처럼 인생 역전에 성공한 한 역사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극의 주인공들은 어린 시절부터 순탄하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억울하게 죽거나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주인공은 온갖 역경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그 역경들은 드라마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작가가 만들어내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인물은 그런 드라마의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을불, 세상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그는 바로 고구려 15대 왕 미천왕입니다. 을불은 원래 고구려 13대 왕 서천왕의 차남 돌고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할아버지가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서천왕 사후 을불의 큰아버지인 봉상왕이 즉위한 후 비극이 시작됩니다. 봉상왕은 왕권 강화를 이유로 자신의 친족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바람이 불었고 을불의 아버지인 돌고 또한 반역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을불이 살아남을 방법은 도망치는 것뿐이었죠. 을불은 필사적으로 도주해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실촌이라는 시골에서 신분을 숨기고 음모라는 부자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모는 을불을 죽어라고 부려먹었죠. 을불은 하루 종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을 해야 했는데 특히 여름에는 연못에 개구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인이 잠을 못 자서 밤새 연못에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음모는 꿀잠 잤겠죠. 을불은 그러다 또 해가 뜨면 일하고 밤에는 또 제대로 못 자고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1년을 했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을불은 결국 그 집에서 뛰쳐나오죠. 다시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을불은 제모라는 소금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음모 다음에 제모 이름 싫어합니까? 어쨌든 소금 장수가 된 을불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또다시 을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을불은 제모와 함께 소금 장사를 마친 후 압록강 동쪽의 사수촌이라는 곳에서 한 노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노파는 을불에게 숙박비로 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파가 소금을 더 달라고 하자 을불은 거절했죠. 그런데 그 노파는 이에 앙심을 품고 을불이 잠든 사이 소금 가마니에 몰래 신발을 집어넣고 관가에 을불을 도둑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을불은 도둑이라는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태형을 당하고 소금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상 참 살기 뻑뻑합니다. 그쵸? 그리하여 을불은 도저히 왕손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위고 남루한 행색의 거지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을불의 큰아버지인 봉상왕은 소위 말하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흉년이 따라 백성들의 삶이 궁핍했지만 봉상왕은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궁궐을 증축하는 등 제멋대로인 왕이었습니다. 이에 국상이었던 창조리라는 인물이 신하들과 함께 왕을 폐위시키고자 모의합니다. 그리고 창조리는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비밀리에 부하들을 보내서 을불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비류강가에서 을불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을불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줄 알고 극구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은 현재의 상황을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요청했죠. 잔뜩 겁먹었던 을불은 결국 의심을 거두고 그들과 함께 창조리에게 갔습니다. 그 후 봉상왕은 폐위되었고 을불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비루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을불은 창조리라는 귀인에 의해 인생 역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천왕은 왕이 된 후에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계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이 혼란스러웠겠죠. 특히 을불의 인생을 바꾸었던 창조리는 이상하게도 미천왕 즉위 이후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불, 소우 등 창조리와 뜻을 함께 했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공신으로 대접받다가 금방 죽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쟁 속에서 제거된 걸까요? 남은 기록이 없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겠네요.
미천왕 시기의 내정에 대해서는 딱히 기록된 바가 별로 없으나 왕권이 점점 강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천왕은 왕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인물이었나 봅니다. 그는 혼란스러웠던 전국을 정리하고 국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구려 6대왕 태조대왕 이후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요동 지방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마침 중국에서는 위, 촉, 오 3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팔왕의 난, 영가의 난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미천왕은 이를 틈타 302년 3만의 병력으로 현도군을 공격해 8천여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11년에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서안평을 점령했죠. 서안평은 요동군과 낙랑군의 육로로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313년에는 낙랑군을 정복했고 314년에는 남쪽의 대방군까지 멸망시켰습니다. 무려 400년 만에 고조선의 고토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안도 지역의 비옥한 농토를 얻어 국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전성기의 시작을 알리는 정복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천왕은 요동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요동은 여러 세력들이 눈독들이는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모용선비가 가장 강했는데 그래서 319년 진나라 평주자사 최비의 작전으로 우문선비, 단선비, 고구려가 모용선비를 협공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모용선비의 군주인 모용외는 일부러 우문선비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여 연합한 세력들을 이간질하였고 이 때문에 최비의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문선비만 단독으로 공격했지만 모용선비에게 대패하고 말았죠. 이 작전을 계획한 최비 또한 모용외에게 쫓기게 된 후 고구려로 망명했습니다. 미천왕 또한 계속해서 요동을 공략하고자 노력했으나 만만치 않은 상대인 모용외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온갖 역경을 겪었고 왕이 된 후에 수많은 성과를 얻어냈지만 또다시 강력한 라이벌인 모용외를 만나 가로막힌 미천왕.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미천왕은 331년 2월 아들 사유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승하했습니다. 이후 모용외의 아들 모용황은 전현을 건국했고 전현은 고구려의 숙적이 되었습니다. 모용황의 전현은 고국 원왕의 고구려에 침공하여 국내성을 함락시키고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시신을 가져가기도 했죠. 미천왕은 죽어서까지도 결코 평범하지 못했네요. 미천왕이 이루지 못했던 요동의 꿈은 그의 후손인 광개토 대왕이 이루어냈습니다. 그토록 빛나는 고구려의 영광은 한때 거지꼴을 하며 돌아다니던 한 소금 장수의 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사극에서 잘 볼 수도 없는 미천왕. 그냥 계속 모르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흥미롭고 위대한 인물이 아닐까요? 오늘은 거지에서 왕이 되기까지 인생이 드라마 그 자체인 미천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클이었습니다.